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 조기 교육 문제예요. 음, 언제나 얘기했다시피 준비 없는 조기 교육은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 장애나 특히 운의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학습 장애가 올 수가 있고 더욱더 심한 반항심이나 아니면 아이들 지능 개발에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기 교육은 최대한 늦게 해주시는 거 좋은데 우리나라 또 교육 현실상 그것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예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빨리 한글을 배워가지고 하니까는 이제 부모님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이 준비 없는 한글을 배우는 행위는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생각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글을 배우더라도 한글을 읽고 뭐 쓰는 게 만약에 5살이나 6살 이전에 됐다고 하더라도 준비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견됐을 때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떨어져 버려요. 책을 읽으면 아이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본인 스스로 터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부모가 필요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하면은 아이랑 멀어져 버려요. 너 가서 공부 좀 해. 너 가서 책이나 읽어. 5살, 6살짜리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점점 대화하는 시간이 떨어져 버려요. 아이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부모님 스스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의 생각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자 하고 싶으시면은 한글을 띈 이후에 이 조기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글씨를 아니까는 그거에 대한 창의성 교육을 계속 병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 뇌가 7살 때까지는 거의 운해가 90%, 좌뇌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판단과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뿐이 주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한글을 읽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국어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아이들의 논리력이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자뇌 능력이 향상이 되기 시작을 해요. 평소보다 일찍. 근데 이 뇌라는 것은 100으로 따졌을 때 자뇌가 늘어난 만큼 우뇌는 줄어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이 상상과 생각하는 능력이 제일 먼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자네가 이 한글을 읽으면서 논리력, 그러니까 아이가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부모가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맞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책을 읽기 시작을 하고 논리력이 향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서.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그때부터 부모의 행동을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이것 좀 해 그러면은 아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는데 너 핸드폰 하지 마. 아, 아빠는 하고 있잖아. 왜 나만 못하게 해? 이러면서 따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습지나 뭐 이런 데서 빨리 아이를 책을 읽게 하면은 뭐 부모님이 더 편해진다 아니면 아이들 뭐 학교 가는 공부를 미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부작용 얘기는 절대 안 하고 아시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을 읽으면은 그 다음에 보통 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막 수학도 시키려고 그러고 또 다른 것도 시키려고 그러고 뭐 창의성 교재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 더 붙이고 그래가지고 7살짜리 애들이 막 학습지를 막 5과목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막 지치게 만들어요. 한참 막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즐겁게 놀아야 되고 하면서 사회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 나이에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어요. 집에서 다른 애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나중에 학교를 가서도 다른 애들하고 많이 어울리질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셋인 집안, 첫째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고 그러니까 둘째 이제 지쳐가지고 둘째나 셋째 아이들이 사회성이 더 좋아요. 거의 냅두기 때문에. 근데 형이나 누나가 하는 걸 보기 때문에 또 알아듣는 건 또 많아요.
요런 애들이 또 보면은 다른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또 리더십도 있고 요런.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사회성이라는 게 부모가 신경을 안 쓰면 오히려 이 사회성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이게 사회성이라는 게, 제가 요전에 사회성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했는데, 아이한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주시면 아이는 스스로 사회성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지 말라는 내용들, 그 요전에 설명했던 이 사회성 교육들을 다시 한번 싹 훑어보시고요. 거기에서 부모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이런 것들. 그리고 보통 대부분 사회성에서 아이들이 망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 학대에서 정서적 학대 부분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요것도 제가 아동 심리학 요거 하면서 그 학대 부분에 대해서 또 한 5편 정도 이제 풀 강의로 만들 거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아, 이래서 아이가 조금 문제 행동을 보였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제일 고치기 힘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과잉보호. 이 과잉보호라는 게 부모님 자신은 몰라요. 이게 본인이 하는 행동이 아이들에 대해서 과잉보호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강아지 같은 반려견들도 봤을 때 너무 사랑해주는, 반려견을 너무 사랑해줘서 문제가 생기는 이 반려견들, 이런 반려견들을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또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심하게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 과잉 보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 아동 심리학 부분 진행을 하면서 학대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더 자세하게 사회성에 관련돼서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다음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이들의 좌뇌, 우뇌 타입에 관련돼서 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또 강의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다음번 강의부터는 이게 좀 이렇게 길지 않게 할 거예요. 이번까지는 좀 사회성에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 최종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길 것 같으면은 제가 나눠서 아마 업로드를 할 건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음번부터 본격적으로 아동 심리학에 대해서 자네 우뇌 타입 분리해 가지고 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이제 조금씩 좀 바빠질 것 같아서 업로드가 이제 조금씩 늦어질 수도 있어요. 최대한 빨리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